1학기 때 3점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2학기 때 1점 후반대가 갑자기 확 올라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막둥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여름방학을 앞두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좀 방송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름방학이 다가오죠. 근데 여름방학이 예전에 비해서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름방학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름방학이 솔직히 짧아요. 짧다 보니까 예전처럼 길지 않아 짧다 보니까 그 우리 아이들 심리가 여름방학은 하나의 그냥 휴식하는 주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패턴 한번 봐보세요. 여름방학은 짧으니까 그냥 뭐 공부에 김국습이라든지 2학기를 준비하는 것이 좀 덜 그렇게 열심히 좀 약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사활을 다해서 아마 기를 쓰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심리를 쭉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름방학 때 대충 아이들이 대충 했던 아이들의 2학기가 솔직히 내신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겨울방학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 분명히 그 했다가는 내신은 좋지 않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굉장히 기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템포가 똑같아져요. 새로운 학년 올라가서 또 여름방학을 또 흐지부지하게 보내면서 또 한번 파이팅 하겠다고 하는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름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명심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공부 스타일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학습 취약점이 무엇인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 이제 뭐 내가 고1 때 1학기 때는 갑자기 이렇게 시험이 뭐 어려운 줄 몰랐으니까 뭐 고등학교 생활 패턴에 적응하는 뭐 기회니까 2학기 때부터 잘하겠지라고 합리화시키는 학생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고1 딱 해보니까 수업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또 책을 보니까 충분히 그때 열심히 할 수 있겠던데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만만 학생들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죠? 남학생들 친구들끼리 바닷가 놀러 간다라든지 계곡 놀러 간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캐리비안 베이라든지 그런 데 있죠. 그런 놀이동산에 가는데 물론 갔다는 건 좋긴 좋아.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스타일 꼭 정말 왜 또 대화 말씀드리냐면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잘못된 공부 스타일과 잘못된 시간 활용법을 가진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계속 그렇게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완전 망해요. 어떻게 망한지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갑니다, 내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또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의 다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위한 토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토대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 토대라는 것은 금방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그 대학교 평가자는 요즘 융합형 인재를 거기에 선호하기 때문에 경험의 다양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딱 어떤 뭐 자기가 문과다가 문과 쪽만 경험하지 말고 문과도 체험해보고 이과도 체험해보고 예체능도 경험해보고 하면서 여러분의 끼를 발사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점들을 여름방학 때 계획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보여줄지를 그 점을 좀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신 잘 챙기셔야 되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 학출을 받든 직윤을 지원하든 간에 교과를 하나 지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잘 챙겨야 돼. 더구나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잘 준비했던 아이들이 수능도 같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좋지 않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능은 그 내신 이하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신 국영수만이라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죠. 왜? 이제 고3 올라가는 시기죠. 이때 뭐 하셔야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 내신도 점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정시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6월 모평 결과를 보셨을 거 아니야? 그거 보면서 여러분의 취약점을 보긴 보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를 또 분석하셔야 돼.
여러분들 3월 모평도 보시고 6월 모평 보시죠. 성적표, 수능 성적표 분석해 보셨어요? 이거 몇 등이 보통 아이들이 그래요. 몇 등은 몇 등 하면서 그냥 처박혀 버립니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백분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 각 학문마다 ABC가 있잖아요. 그래서 A, B, C, D에서 A, B, C 문제 풀리면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자주 풀리는지 여러분들 취약점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시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학생은 서울 쪽으로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서울은 교과보다 학점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역량을 앞으로 어떻게 더 보일 것인지, 그 다음에 상기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의 진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그 점을 잘 계획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2학년 때 여러분의 진로의 구체화 작업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3학년 때 심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 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학년 때 부적응 활동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1학년 때 여러분들 생기를 쭉 보시면 부적응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적응 활동을 2학년 때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지 이 점들도 모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활동에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었죠. 고등학교 1학년은 경험의 다양성과 그다음 진로 탐색 활동이 있죠. 그 활동들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지 그 점도 여름방학에 계획하셔야 돼.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기 때 이제 그 점 하셔야 될 거 아니야. 2학기 때 지나가 버려가지고 뭐 겨울방학 때 하겠다? 그때 시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미리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방학은 대학교를 뒤집을 수 있는 디딤돌이에요. 겨울방학이 아니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뭔만 하죠?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는 뭔만 하죠? 겨울방학 때는 여러분들 선행학습 하시잖아. 그 다음 학년, 그 다음 레벨고 열심히 선행학습하고 열심히 수능 준비한단 말이야. 정시 준비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신 준비만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취약점과 수시, 생기부 점검할 시간이 여름방학 때 필요 없단 말이에요. 또한 내신 취약점도 잘 챙길 때도 여름방학뿐이 없어요. 여름방학이 싸기 때문에 헛되이 시간을 사용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 1등급 대 아이들도 있고 2등급 대 아이들 물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비집고 올라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매년 제가 이런 학생들을 많이 봐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여름방학 때 본인의 진로 역량과 관련이 깊은 과목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진로와 관련 깊은 건 물리하고 수학이다 막 그러면 물리하고 수학도 어떻게 그렇게 상계로 만들 것을 계획도 하는데 필요 없어요. 여름방학 때 물리하고 수학만 오는데 그것만 파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신에 갑자기 이야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럼 당연히 평가자 눈에 띌까 안 띌까? 눈에 띕니다. 제가 한 여학생을 봤거든요. 내신이 그 여학생 같은 경우가 1학기 때 3점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2학기 때 1점 후반대가 갑자기 확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생기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3점대가 어떻게 1점대 후반 그것도 1등급대가 거의 약 2등급대를 뚫고 올라갔다고 제가 그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교에서도 놀래가지고 교무실에서 불렀대요. 뭐 부정행위를 했는지 뭘 했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공부 스타일이 이거였다라는 점도 그 여학생에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여름방학 때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요.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라는 그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